우선 발표에 앞서 발표 순서이자 3차원 해석을 진행하는 순서인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흑막이 도면으로부터 검토 단면을 파악한 후 기하 형상을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업합니다. 이후 GTS NX의 재료와 특성을 입력해주고 이전 단계에서 작업해둔 기하 형상을 불러들여옵니다. GTS NX에서 추가적인 기하 형상을 작업한 후 요소망 생성 및 수정을 거쳐 경계 조건을 입력해 주시면 해석 전까지의 단계가 마무리됩니다. 이후 해석을 진행해 주시고 결과를 확인하며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을 거쳐 재해석을 하는 단계까지 거치면 3차원 해석이 끝나게 됩니다. 사용자 분들마다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해석에 사용될 흑막이 도면의 평면도입니다. 이 중 파란색으로 표시된 우각부를 포함한 영역이 가장 취약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3차원으로 해석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해당하는 흑막이 도면의 단면도 모습입니다. GL 기준 마이너스 19m 정도이며 중간 말뚝이 존재하고 좌측은 스트럿으로 지지하며 우측은 앵커가 배치된 모습입니다. 또한 좌측의 시추 주상도에서 지층의 구분과 조사 지하수위, 설계 지하수위 등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평면도와 단면도는 모델링을 위해 중간 말뚝, 띠장, 스트럿, 흑막이 벽체, 그리고 지층선 등을 단순화한 모습입니다. 3차원 해석을 위해서는 평면도와 단면도를 모두 작업해 주신 후 진행하시면 되겠고 2차원 해석을 위해서는 단면도만을 가지고 진행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GTS를 실행했을 때의 메뉴 탭 모습입니다. 탭의 순서대로 이동하며 해석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GTS NX에서 재료와 특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때의 팁입니다. 참고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재료와 특성을 입력한 후의 모습입니다. 지층의 특성 정보의 경우 엔지니어 분들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물성치 산정 후 정확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PPT로 설명드리기보다 직접 시연을 통해 기술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GTS에서 평면도를 불러들여온 모습입니다. 그냥 불러들여온 것이 아니라 높이를 어느 정도 일정 간격을 위해서 높이를 주었고 이후에 교차선 끊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집안으로 만들어질 솔리드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면 만들기 그리고 최외곽선을 따라서 선들을 모두 선택해 주신 다음에 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면으로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면이 만들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직선 기능을 이용해서 면 선택 후에 방향은 Z방향.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높이를 주었기 때문에 그 높이에 맞는 숫자를 입력해서 역방향 체크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접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면 만들기 이후 직선 기능 방향은 Z방향으로 높이는 10m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아래를 이루는 지방과 인접 건물이 완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도로를 입력하는 단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프린트 기능을 이용해서 선을 면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프린트 클릭 후에 선 그리고 솔리드의 상단 면을 클릭해 주시고 도구 영상으로는 도로에 해당하는 선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방향은 최단거리 방향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면도를 끄더라도 이와 같이 솔리드 위에 선이 입력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벽체를 이루는 면을 이용해서 같은 방법으로 직선을 만들어 주시고 벽체와 굴착이 되는 지반과 굴착이 되지 않는 지반 세 등분으로 분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굴착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굴착이 될 솔리드와 그 뒷 벽체를 이루는 벽체 솔리드만 남겨둔 상태에서 굴착 레벨별로 해당하는 솔리드보다 조금 더 큰 면을 만들어주고 이후에 이동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위치에 면들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후 분할 솔리드 기능을 이용해서 대상 솔리드는 굴착되는 지반에 해당하는 솔리드, 도구면은 방금 만들어둔 굴착 레벨에 해당하는 면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 이전에 인전면 동시 분할을 체크해 주셔서 벽체에 해당하는 솔리드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1단 굴착, 2단 굴착, 3단 굴착에 해당하는 솔리드들이 모두 다 분할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솔리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 하면은 중복 검사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구에서 중복 검사 클릭 후 적용 버튼 눌러 주시면 화면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잘린 솔리드별로 그 사이사이가 공유되었으면 주황색으로 자유면이 없이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록색 선과 주황색 면으로 이루어진 모습들을 잘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유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면과 솔리드에 있는 자동 연결 기능을 이용해서 전체 선택 후 인프린트 혹은 교차 현상 방법을 통해서 자동 연결로 공유면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굴착에 해당하는 부분과 배면 지반 모두 지층선이 있기 때문에 그 지층선에 맞는 면을 만들어 준 뒤에 분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분할 솔리드 기능을 이용해서 전체 솔리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도구 면으로는 방금 만든 면을 클릭해서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매립층, 풍화토, 풍화암, 연암 과 같은 순으로 솔리드가 분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면도에서 표시해 둔 중간 말뚝에 해당하는 위치에 점 기능을 이용해서 중간 말뚝의 위치를 모두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솔리드들을 제거한 후에 직선 기능을 이용해서 중간 말뚝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선 기능 그리고 선택 필터에서 면이 아닌 점으로 중간 말뚝에 해당하는 점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방향 선택으로 Z방향 그리고 역방향 체크 후에 중간 말뚝의 길이에 맞는 길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중간 말뚝에 해당하는 선이 완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모습은 중간 말뚝과 지보재를 모두 배치한 모습입니다. 돌려보시면 적절하게 위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서로 공유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중간 말뚝과 스트럿들이 모두 완성이 되게 되면 교차선 끊기를 통해서 중간 말뚝과 스트럿 사이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두 이 부분에 다른 부재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해 두는 기능으로 이해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말뚝에 해당하는 중간 말뚝 선들과 솔리드 간의 공유를 하는 부분입니다.
중간 말뚝을 켜둔 뒤에 중간 말뚝과 굴착 부지에 해당하는 솔리드만 남겨놓고 모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임프린트 기능, 그리고 자동 임프린트, 솔리드 모두 전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도구 영상으로 중간 말뚝에 해당하는 선들을 컨트롤 A를 통해서 전체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임프린트를 진행해 주시면 이와 같이 중간 말뚝이 해당하는 위치에 점들로서 임프린트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전에 했었던 중복 검사를 중간중간에 하면서 모두 솔리드들이 공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끊긴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소망을 생성하기 전에 크기를 지정하는 단계입니다. 요소망의 크기를 지정하는 이유는 전체 해석 시간이 요소가 작으면 작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3D 해석의 경우에는 저차 요소보다는 고차 요소, 3면체 형상보다는 피라미드 혹은 6면체 형상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조밀하게,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러프하게 크기 지정을 통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의 경우는 조금 러프하게, 그리고 굴착 부지와 상관없는 선들은 조금 더 러프하게 요소의 크기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방금 전에 진행했던 크기 지정을 통해서 이후에 제가 벽체는 조금 더 조밀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배면 지반은 조금 러프하게 크기를 지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D 요소망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생성해서 3D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크기를 벽체의 경우에는 조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0.5를 입력해 주고, 벽체에 해당하는 솔리드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4면체보다는 6면체가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6면체를 클릭해 주시고, 그에 맞는 해당 물성이 들어간 특성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아래에서 화면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요소망 생성 진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시드 지정한 것들을 보기가 불편하시다면 요소망 제어에서 크기 지정을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립층에 해당하는 지층을 크기를 주고 6면체로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소를 생성하는 것은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둔 요소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3D 생성 방법을 통해서 지반을 만든 모습입니다. 굴착 부지에 해당하는 솔리드의 경우는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이 만들지 않은 이유는 지반에 묻혀있는 중간 말뚝 같은 경우는 지반 요소 생성 시에 해당 층의 말뚝 요소를 동시에 생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생성 3D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해당 솔리드를 클릭해 주시고 크기를 지정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6면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고급 옵션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내부 선, 점을 클릭해서 중간 말뚝이 해당하는 선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초록색으로 선택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똑같이 생성 진척도가 나오게 되고, 모델 탭에서 보시면 방금 지정한 1단 굴착에 해당하는 요소와 1단 굴착에 해당하는 내부선이라는 이름으로 중간 말뚝이 안에 생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 굴착, 3단 굴착 이후의 단계에도 중간 말뚝이 들어가는 부분은 모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요소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방법대로 내부 선을 이용해서 중간 말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만들어진 선들을 선택한 후에 하나로 병합하여서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중간 말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1단 굴착 내부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요소망 세트에 하나로 병합하였고, 이후에 이름을 중간 말뚝으로 변경하면 화면상에 분홍색으로 중간 말뚝이 생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럿들은 1D 생성, 그리고 H파일과 CIP 같은 경우는 하위 요소 기능을 통해서 만든 지보재의 전체의 모습입니다. 중간 말뚝과 스트럿, 그리고 H파일, 띠장, CIP가 완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중간 말뚝과 스트럿 같은 경우 요소 좌표계 보이기, 감추기 기능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좌표계가 뒤틀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라미터 그리고 해당하는 선들을 모두 전체 선택 후 특성 변경이 아닌 좌표계 변경으로 변경해 주시고, 방향 뒤집기 혹은 Z방향 뒤집기 기능을 통해서 요소를 좌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 방향으로 좌표계가 모두 통일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소망 작업이 모두 끝난 뒤에는 형상에서 중복 검사를 진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소망 탭에서 요소 검사를 클릭 후 자유면에 체크해 주신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눌러서 자유면이 요소망 안에 존재하지 않는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형상에서 중복 검사를 통해서 모두 공유면이 제대로 만들어진 상태를 확인한 후에 요소를 만들었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후 형상이 옮겨지거나 공유가 깨지는 상황에서 요소가 만들어지는 경우 자유면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단, 인터페이스 요소 같은 경우는 자유면으로 체크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유면이 불필요한 데 있는 경우 요소를 재생성하거나 아니면 기하 영상부터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작업을 해주셔서 요소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계 조건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솔리드 요소의 경우는 회전 자유도가 없고 빔 요소는 휨의 거동을 하기 때문에 휨의 거동을 얻을 수 있도록 중간 말뚝 같은 경우는 RZ에 대해서 구속 조건을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정적 3면 해석에서 구속 조건 클릭 후에 고급 탭으로 넘어가서 전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RZ 자유도를 주고 경계 조건 세트 이름은 중간 말뚝으로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중간 말뚝에 RZ 구속이 주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안 전체에 대해서 구속을 주기 위해서는 자동 기능을 통해서 집안 구속이라는 이름으로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집안이 구속되는 모습을 모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하 수위의 입력 같은 경우 침투 안밀 해석 클릭 후에 절점 수도 그리고 굴착이 되지 않는 집안의 절점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좌표계를 기준으로 지하 수위가 위치하는 레벨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계 조건 세트 이름은 지하 수위로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중을 클릭하여 자중이 해석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입력해 주는 단계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면 집안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하중을 입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중에서 압력 클릭 후에 2D 요소가 아닌 3D 요소면 클릭 후 윗면 보기 그리고 앞면 선택을 눌러주신 다음에 도로에 해당하는 솔리드의 면을 클릭해서 하중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중 세트 이름은 도로 하중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도로의 위치에 하중이 입력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모습은 건물에도 하중을 주었고 이후에 그라우팅이 중간에 그라우팅 물성을 바뀐 지층으로 변경되는 모습과 중간 말뚝에 대한 구속 조건들이 주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경계제조사를 통해서 지하 수위가 이쪽으로 유출된다 라는 것들을 표현해 준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계 조건이 다 입력된 후에 시공 단계 세트를 설정해 주시고 해석 케이스를 작성해 주신 다음에 해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결과 탭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초기 단계, 널 단계, 하중 단계, 그리고 단굴착 별로 침투, 응력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된 이후에 워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는 에러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상 결과 단계를 모두 다 확인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경계 조건이 잘못 들어간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단 굴착에서의 TZ 값, 면직 치마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전드에서 색 종류 반전을 통해서 치마되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굴착되는 배면 집안 쪽에서 치마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X와 TY 값을 확인하면서 튀는 부분이 없는지, 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요소망이 잘못 생성됐거나 절점이 서로가 공유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심하게 살펴서 혹은 잘못되었다면 다시 해석 전으로 돌아가서 요소망의 위치를 변경 혹은 기하 영상을 재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결과값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모두 한 번쯤은 내가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신 이후에 결과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 분석 및 보정 단계에서의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시공 단계 해석과 같이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모델에서 특정 단계 혹은 최종 굴착 단계를 단독 선형 해석으로 별도 지정하여서 사전에 오류를 확인하고 작업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단계를 모사한 이후에 그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정해서 시공 단계를 해석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모델링에서 모델링 오류를 체크하기 위한 과정이며 필수 과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옵션, 사용자 지정 단축키 기능을 통해서 자주 쓰는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단축키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결과 태그를 F4에 입력하여서 결과를 조금 더 보기 쉽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